자, 우리 이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었고, 이제는 그 지수함수의 활용 파트로 접어들어서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, 그 중에 먼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지수 방정식이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면,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 지수 방정식이라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식을 봅시다. 자, 이렇게 지수 파트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보면 우리 그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 한다는 건데요. 그 지수 방정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, 지수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이런 지수 방정식을 봤을 때 그 지수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. 자, 중요한 건 이 지수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럼 이 지수 방정식의 풀이에 자,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을 이 화면에서 자, 2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슬라이드 넘겨 다음 화면부터 본격적으로 지수 방정식을 좀 접해보도록 할 건데, 자, 먼저 여기를 봐주세요. 여기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, 또 여기 P가 양수라고 가정한 채로 식을 보는데, 자, 수식을 보니 지수에 미지수가 있네요. 그러면 이 식 역시나 지수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겠는데, 이 지수 방정식의 해가 자, 지금의 상황에서 한 개 나온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사실 이 내용은 로그의 정의 때부터 계속 등장해온 내용인데, 자, 로그의 정의 공부할 때 이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고, 자, 여기 양수가 위치한 상태에서 똑같은 식을 보면서요,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수 x 오직 하나 존재한다, 이런 내용이 등장했었거든요.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본다고 보면 되는데,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요 사실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. 새로 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봐라라고 하면 우리 잘 그릴 수 있죠. 자,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가정해 주세요. 그러면 A를 밑으로 한 지수함수 얘기하는 건데요. 자, 밑이 1보다 클 때, 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케이스 나눠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르겠지만, 어쨌든 그 X축 위쪽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지거나 쭉 내려오는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. 그러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. 자, 여기는 지금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가정하고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. 어쨌든 이 함수의 그래프 잘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자, 여기 P를 따와서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 그려봐라라고 하면 우리 잘 그릴 수 있죠. 그냥 X축 위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. 자, 그러면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요, 그 다음에 이 Y는 P라는 직선,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 자, 두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몇 개 나오냐 물어보면 그냥 하나 나옵니다. 무조건 딱 하나. 그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일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 나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도 자, 한 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, 임의의 양수 P에 대해서. 그 사실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이해해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로그의 정의 때부터 등장하던 내용을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서야 더 디테일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뭐 로그 a의 p다,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. 로그에 대해 약속한 게 있으니까. 자, 그 정도 일단 배경 지식 삼아 쭉 알고 있으면 돼요. 자, 우리가 살펴볼 지수 방정식은 이거보다는 식의 형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. 그냥 요런 지수 방정식만 볼 건 아니기 때문에, 자, 진짜 배경 지식 삼아 알아둘 만한 내용 얘기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자, 이제는 지수 방정식의 풀이와 직결된 내용 하나를 얘기할 텐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. 지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자, 기본적으로 풀이를 가져가는데 이 밑 A가 1이 아닌 양수라고 또 가정한 채로요. 자, 이 조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는 조건은 지금 보시면 보이겠지만은 양방향 화살표예요.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. 두 조건이. 자,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는데,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. 그죠? 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어쨌든 지수함수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자,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이 논리는 참입니다. 지수함수에 대해서. 자,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면 참인 명제의 대우는
늘 참이게 돼 있죠.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 놓은 채로 자, 이러면 이렇다란 명제는 또 참일 수밖에 없는데 구조를 봤을 때는 내용을 볼게요. 자, 밑이 같은 상황에서 자, 이 식이 성립한다면은 지수끼리 값이 같다란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. 어쨌든 이 명제는 참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명제의 역을 또 생각해 보는데 자,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도 참이란 보장은 없어요. 그 사실 인지하면서 자, 이 명제의 역인데요.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놨어요, 지금. 이 명제는 참일까요? 함수의 정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 명제도 참이란 걸 자,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지수함수 역시 함수입니다. 그래서 이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2개 이상이어도 안 되고 자,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죠. 그런 대응은 함수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. 자, 그렇기에 x1과 x2가 서로 같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자,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. 이 둘이 다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지수함수도 함수기 때문에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명제도 참일 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마지막에 적어놓은 두 명제를 볼게요. 이 두 명제를 엮어 생각하면은 자, 이 조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. 두 명제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. 그래서 둘의 관계를 자, 요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. 자, 요 내용을 통해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수방정식의 풀이 때 자, 이 내용을 어찌 적용해 줄 것이냐. 밑이 같은 상황이네.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같은 상황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? 자, 양변의 값이 같다고? 그 말은 지수끼리 당연히 값이 같다는 거야. 자,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 식도 성립하게 돼 있으니까 란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는 지수방정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될 거란 겁니다, 앞으로. 자, 뭐 정말 간단한 지수방정식 여기 예로 띄워져 있으니까 이 지수방정식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.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요. 자, 여기 1이 아닌 양수가 있어요. 지수에 x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한 개 나오겠죠. 자, 그걸 여기서 얘기했잖아요. 그죠? 그 한 개의 해를 찾아보는데요. 자, 여기 밑이 3이니까 81도 3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밑이 같은 상황으로 자, 일단 양변을 표시해 놓고 나면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같네요. 그 상황에서 이 식이 자, 성립한 상황에서 이 식도 성립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밑이 1이 아닌 양수로서 같을 때 자, 두 식의 값이 같으려면은 지수끼리 값이 같아야만 해. 이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,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값 오직 하나의 해. 자, 4라는 거 우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. 요런 내용들 배경 지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수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를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. 그러면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수방정식에 관해 어떤 개론적인 얘기는 요 정도 해놓기로 하고 자,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방정식을 좀 만나러 가볼게요.